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좋아요 부탁합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때 라디오 성우 그 목소리 연기잖아요. 연기. 그리고 그 당시는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럼. 라디오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였던 시절이잖아요. 최고였어요. 네. 그러니까 막 연기자로서의 그 라디오가 굉장히 매력적이셨을 것 같아요. 매일 그 소리가 들리니까 연기하는 이 드라마를 들은.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시고 동아방송 성우로 63년도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60년대 트렌드는 유행은 사실은 여자 성우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럼 네? 은쟁반에 뭐 옷을 굴러가는 소리.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성우로 합격하신 것도 야, 이대 신문학과 이 재원이네 이래서 뽑아줬지. 뭐 혹시 그랬을 수도 목소리로 뽑히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랬는데 그 대신 내가 얼마나 소름을 받았는지. 그 성우 방송 시절에. 그땐 뭐 고은정 선생님 이런 기라성 같은 성우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요. 고은정 선생님, 이창환, 네. 또 천선녀 선생님. 천선녀. 뭐 선생님 성하면 다 빼더라도 네. 뭐 정말 김소원, 정은숙, 뭐 맞아요. 추상현, 그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이 네. 계실 때.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사는 동안에 너무 훌륭한 그 선배님들을 그 밑에서 내가 자랐구나 생각을 하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고 지금도 후배들한테 내가 아까 그 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을 보여야 된다.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나도 그런 선생님들,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끊임없이. 근데 그때 동아방송 들어가셨을 때 일단 배역 맡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나는 맨날 뭐 단역도 맡기 힘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야. 왜냐면 이 목소리 때문에. 근데 내 목소리를 알아준 사람도 있었어, 하긴. 네. 그때 임영웅 선생님이 거기 PD셨어요. 라디오 PD. 드라마 네. PD. 그러니까 임영웅 선생님하고 인연은 1963년부터고. 그때 뭐 최창봉 선생님이 방송국 국장이셨으니까 조동화 선생님이 또 제작과 과장이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말 그런 분들하고 내가 한 세대를 살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네.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좀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내가 어떤 연기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내가 목소리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색깔이. 네. 그럴 때는 하지만 지금 내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러워지셨어요. 그치? 선생님 목소리의 젊을 때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셨는데 그러나 60년대 그때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 너무 개성 있는 목소리. 저는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핸디캡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개성으로 장점으로 만드신 거. 이게 선생님이 하신. 그게 뭐 내가 만든 건 아니지. 누군가가 만들어줬겠지. 그래도 그런 그 개성을 살려 나갈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와, 그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고은정 선생님이나 정은숙 선생님 이런 분들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비해서 박정자 선생님 목소리는 그 당시에 이거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동화 선생님이 이제 과장이신데 그날 어떻게 하다가 방송에 내 목소리가 한 3번쯤 나갔나 봐요. 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분은 말씀이 이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시고 봐봐 박정자 이거 동화방송 박정자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목소리 근데 목소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 어려워요. 네. 목소리는 기억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얼마나 겁나는 건지 몰라.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목소리는 정말 개성 있고 정말 매력적인데 그 당시에는 그 매력을 잘 몰랐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초창기 성우 시절은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맨날 제가 성우실만 지키고 앉아 있어. 언제 뽑히나. 언제 뽑히나. 그랬는데 그래도 임용 선생님 그때는 연극하시기 전이었으니까 네. 드라마 PD로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명작 극장을 해요. 국내외의 작품들을 30분짜리 드라마로 명작 극장을 할 때 장민호 선생님하고 나옥주 선생님이 항상 출연하셨어요. 그러면 조연이든 단역이든 항상 나를 그 배역에 넣어주셨어요. 배역표가 이렇게 성우실에 붙잖아요. 그러면 나는 임영옥 선생님의 그 한문 한글로 안 쓰셔요. 그 필체가 그대로 쓰는 장민호, 나옥주 이렇게 배역 있고 박정자 한문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선생님은 박정자 선생님 그 목소리의 매력을 참 일찌감치 알아채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때. 임 선생님도 대단한 연출자시니까.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위기의 여자 때 나한테 그냥 아주 본격적으로 어떤 큰 그거는 그 뭔가가 이렇게 부딪힘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위기의 여자는 조금 있다 얘기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 근데 이제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남편이 그 CF 감독이었잖아요. 유명한 CF 감독이시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90년대 초인가? 우리는 여보 당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이름 부르니까 지금도 이 감독 박정자 이래 그냥 뭐 나 그게 좋아. 그런데 하루 녹음실로 좀 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독립군이야. 내가 그 사람의 일에 관여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내 일에 관여해 본 적. 내가 공연할 때 몰래 표 사서 보고 슬쩍 가. 네. 그랬지 한 번도 그런 그 서로의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는데 녹음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 녹음 한번 해보게 이래.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냥 화장품이래. 그래서 내가 화장품 광고하면 안 팔려. 내 목소리 내가 딱 그랬더니 그래도 와봐 이래요. 그래서 녹음실에 갔지. 지금도 그건 회자가 돼. 헬레나 루빈스타인. 그 화장품 광고 히트였죠. 이야, 그 저음으로 쫙 깔아서 하시던 그 목소리. 생물학적 복합물의 효과 피부로 확인합니다. 언제까지나 젊은 피부를 위해 헬레나 루빈스타인. 아니 근데 내가 화장품 광고를 한다라는 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 시절로서는. 그렇죠. 근데 그 일단 이제 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나도 신기한 작업이니까 이제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간 거야. 이 목소리가 누구냐야. 그때 그 정말 획기적이었죠. 아, 그랬어요?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선생님 워낙 개성이 있으셔서 어쨌든 예를 든다면 뭐 과학으로 만드는 화장품 뭐뭐뭐 헬레나 루빈스타인. 이거를 그 저음으로 야, 그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연극은 가난하잖아. 그렇죠. 연극은 출연료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돈벌이가 안 되죠. 안 되지. 그런데 광고 녹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이가. 녹음. 네. 모델이 아니라. 목소리.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녹음들을 했는데 그 이 목소리에 관해서 나하고 아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성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KBS 성우야. 아, 네. 훨씬 젊은데 내가 들어도 난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 저거 나 아니야? 몇 해 전 이맘때쯤 TV를 통해 어떤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노래를 듣던 우리가 모두 함께 울었던 그 노래. 근데 그걸 어떤 녹음실의 그 감독이 아. 꼭 박정자처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아. 근데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네. 그 친구는 나는 연극 배우니까 내 이걸 지켜야 되고 그렇지. 광고를 이것저것 막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리고 똑같은 광고 그거 많이 할 수 없다고. 내 목소리가 나의 전 재산인데. 그런데 그 친구는 뭐 성우니까 얼굴 보일 일도 없고 뭐 온갖 광고는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온갖 다큐의 나레이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다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또 있었군요. 그 오해는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저 박정자라는 저 연극 배우는 그야말로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구나. 한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공개 인터뷰를 하고 싶었었어. 걔하고 같이. 걔를 부르고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오해들도 있고 그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알리고도 싶었는데 물론 안 했어요. 어느 날 조영남 씨 그 콘서트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데 그날도 내가 광고를 이렇게 TV에서 광고가 나와요. 조영남 콘서트, 뭐 예술의 전당. 근데 목소리가 그 친구가 하는 건데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런데 그 영화 감독 김수용 감독님, 네. 지금 나도 뭐 예술원 회원이잖아요. 그러시죠. 네. 감독님이 어느 자리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박정자 씨, 그 예술원 회원이 그런 가수의 그 콘서트 광고 녹음을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품격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오해를 받는 거지. 그 목소리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물론 나는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나의 직업이야. 그렇죠. 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제의가 왔을 때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최근에 광고 녹음한 거 중에 기생충이 있지. 기생충 녹음하셨구나. 봉준호 감독의 네네. 기생충 예고편인데 네.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극. 기생충. 나는 그 감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연결이 다른 쪽에서 그 기생충인데 예고편 녹음을 좀 와서 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생충이라 내 목소리가 필요한가? 그게 무슨 기생충인가? 나 영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분은 좀 살짝 나빴어. 그렇지만 봉준호 감독이면 좋은 영화일 텐데. 근데 봉준호 감독이 나를 예고편 목소리를 필요로 하면 내가 가야지.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영화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고편 영상만 보고 이제 기생충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봉준호 감독이 그 녹음실에 없었고 런던인가 파리에 출장 가 있을 때예요. 그 이제 녹음을 하고 돌아서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봉준호 감독이 국제 전화를 한 거예요. 나는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녹음 좋다고 잘 끝내셨다고 제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내가 배우인데 왜 내 목소리만 가져가냐고. 이제 할 말은 했지 또.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 예고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목소리로 만나는 또 그런 인연들이 있고. 그렇죠. 또 좋아요. 나는 내가 연극 배우로서 가장 첫 손가락으로 꼽는 건 내가 그렇게 뭐 미인도 아니고 또 미인이 뭐 그렇게 중요해. 미인은 그냥 주연 얼마 하다가 그만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 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무대에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 또한 감사. 부모님께. 그런데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 게 목소리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우리 어머니 목소리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정말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구나. 그건 늘 감사하죠. 네. 카페 테아트를 소극장 춤으로의 차를 마시면서 연극을 보는 오히려 지금 없잖아요 그런 곳이. 카페 테아트를 다녀가지 않은 대학생은 촌스럽다. 이화대학 학생 중에 로르카의 피해 결혼 그 다음날 평이 나온 거예요. 그 신문을 가지고 아침에 호텔로 뛰어온 거야. 언니 어머니를 연기한 이 배우가 참 세계적이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런 평받은 배우라고? 에이 자식들, 박정자는 이미 세계적인 배우야.